네, 떡국열차 2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1교시죠. 지난 1교시가 너무 AS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네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소통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싶어 하시는 우리 PD님의 또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요? 왜냐면 보충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랬지. 맞아요, 네. 근데 사과한 사람은 김 PD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렇기도 하고, 조금 전 1교시에서 한 80%는 혼자 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나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모자라신 거죠? 아니요, 입이 벌써 아프구나, 그래서. 소주를 사다 드려. 예. 그 좋은 생각이다. 여튼 1교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십상시, 그러니까 정윤회 씨 파문 때문에 지금 한 주 내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온 정치권도 그렇고, 온 언론사들이 일면, 이면이 다 정윤회 문건이에요. 과연 이 문건에 나온 대로 십상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는 있었던 게 확실하고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십상시 그리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이른바 환관 어디서부터 또 문제를 일으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십상시가 뭡니까, 십상시가? 십상시가요. 예. 본래 이제 중국에 여러 왕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왕조가 있는데 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 이제 유방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유방이 만들었는데 중간에 이제 한번 권력이 찬탈당하거든요. 유방이 만든 나라가. 예. 그래서 그거를 전한이라고 그러고 전한나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후한나라인데 이 후한 시대 말기에 이제 황제가 어리고 이럴 때 이제 1년의 내시들 우리 환관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12명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10, 20 이렇게 끊어치는 걸 좋아하니까 십상시로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국정을 농단하고. 십상시 뜻이 뭐예요? 상시라는 거는 이제 왜 흔히 말하는 항상 상자. 그리고 시자는 이제 우리 모실 시자. 그러니까 항상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늘 모시는 10명? 예, 중상시라고 하는데 궁중에서 이제 항상 모시는데 10명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10대 가수, 그렇죠, 10대 가요자듯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12명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걸 줄여가지고 십상시라고 불렀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10대 팟캐스트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 전조 현상인가요? 예,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 어린 황제의 눈과 귀를 막고 온갖 이제 어떤 국정을 농단하고 온갖 인사에 개입하고 온갖 이제 부정부패를 일삼다가 결국 후한을 멸망하게 만든 주역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또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떡국열차를 합니다만 이걸 들어서 물론 이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저는 아는 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PD님 표정 주변 사람들한테 혹은 뭐 여자친구한테 신문 보는 거죠.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이거 알아? 아니 그렇게 너무 티나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뭐 십상시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여자친구가 근데 십상시는 뭐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모르나? 뭔데, 역시 오빠? 부산 남자. 스마트폰한테 지식인한테 물어봐. 그렇게 하면 이제 하수고. 그렇죠. 하수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십상시가 그냥 중국 얘기인데 좀 복잡한 얘기니까 뭐 이렇게 이제 살짝 넘어가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 오빠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요? 네. 한번 그렇게 탁 치고 가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얘기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대로 이제 들어왔을 때. 뭔데 오빠? 이렇게 이제 들어왔을 때. 자, 해보세요 한번. 엄청 관심 가지시네요, PD님. 야, 그게 근데 역사적으로 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지금 네가 다 알긴 힘든데. 그래도 얘기해봐 오빠. 뭔데 그거. 알긴 아는 거지? 그럼. 야, 나 국사 만점 받았어. 그러니까 국산은 만점 받고 중국산은 일단 국사 만점 받았어. 그래 오빠 뭔데 그래서?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지금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일단 술 한잔 하고.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결국 얘기 안 해주시는 거네 그럼. 왜냐면 이거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십상시에 대해서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10명의 내시가 좀 자기 마음대로 막 권력을 눌렀어. 이 정도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자세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여자에게 내가 디테일하게 알고 있다는 사인을 줘야 됩니다. 복잡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그 사인을 준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그 잠깐 드문가요? 왜 그 경복궁 안에 있는 드무 같은 게 있잖아요. 지나가다 얘기하잖아요. 오빠 저거 근데 뭐 이렇게 큰 항아리 같은 게 있네? 이럴 때 그냥 스치듯 저 그냥 물 받아 두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물 받아서 뭐 하는데 오빠? 이제 이렇게 갈 때, 저거 그냥 저 경복궁 다니다 보면 한 8개 정도 있는데, 실제로 몇 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8개 정도 있는데, 그럼 이제 믿음이 확 가거든요. 일단 무조건 치고 나가라. 무조건. 구체적인 수치. 그렇죠. 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십상시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너 전환인지 후환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나라 때야. 대박.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응용력이 역시. BC 235년? 아닌가? 234년인가? 그때는 그 전인가? 막 이러면서. 언전인 것 같아. 역시.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디테일한 한두 개 딱 집어주시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주시면, 일단 이 남자가 뭔가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이 확 가니까. 저희 방송을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네. 괜히 떡국 열차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그러면 이제 어드바이스 드리자면, 결국 그 십상시에 이 십상시들이 결국은 우리가 요즘 제일 즐겨보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삼국지. 바로 삼국지를 만든 주역이 된 거죠. 십상시가요? 결국 십상시가 황건적의 난을 불러일으키고 십상시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 황건당이라 부르는데. 황건적은 얼핏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이 세상을 뒤엎자 해가지고 황건당이라고 머리에 누런 이제 두건을 쓰고 깃발을 쓰고 이제 반역에 이제 농민 반란의 불길이 타올란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 한나라가 멸망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 이제 등장하게 된 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조조, 유비, 손권 이렇게 해서 삼국 이제 위촉오 이런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십상시가 삼국지의 소설을 제공해준 재료가 된 거죠. 결국 하여튼 한나라가 십상시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망한 거죠. 네. 결국은 황제가 망한 거죠. 뭐 십상시를 등용한 황제가 결국은 황제. 그럼 이 십상시 근데 그렇게 접근하기가 힘든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왕한테? 네. 근데 그 왕한테 접근하기 힘든 거 영화로 혹시 그 영웅이란 영화 보면 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란이요. 영웅 본색의 이연걸? 이연걸 나오는 거 맞아요? 이연걸 나와요? 이연걸 나오죠. 네네. 이연걸이 황제 앞에까지 양조위는 왕가위랑 섞여 있는데요. 양가위는 서양가위. 양가위고. 달려 헷갈려 누가 뭔지 모르겠네 알쏭달쏭 헷갈려. 역시 생각하는 수준이 저희 비슷하네요. 저희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피디님이랑 교수님이랑 비슷하고. 여튼 근데 그 영화 보면 저도 뭐 얼핏 기억인데 왕의 몇 발자국 앞까지 하여튼 갈 수 있는 뭐 이런 뭐 큰 공을 세워서 황제의 뭐 몇 발자국이더라. 맞습니다. 그게 지금 영웅이 본래 진시황을 이제 암살하려고 했던 자기 형가를 다룬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를 이제 암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연나라 태자가 어떻게 하냐면 황제한테 접근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연나라의 모든 전략 요충지가 담겨진 지도를 바친다고 그러거든요. 연나라 왕자가. 그러니까 자기 연나라 이제 황제를 암살하기 위해서 살을 줘야지 뼈를 얻어낼 거 아닙니까, 그죠? 살을 줘야지. 살을 줘야 뼈를 얻어낸다. 이런 표현들은 좀 해보세요, 우리. 네. 한자로 어떻게 되죠? 한자는 모르겠습니다. 수살 득뼈? 수살 득뼈. 아니 이게 무협지에 많이 나오는데 그죠? 저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이제 회천이 맞는 거지. 아이고 수살 득뼈. 오늘 건졌네. 살을 주고 뼈를 얻는다. 수살 득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기 지도를 받다 바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거기 나오잖아요. 황제가 있는 단이죠. 연단 같은 데는. 그 전략을. 그러니까 지도를. 거기는 이제 아무도 올라갈 수 없어요. 황제의 허락이 없이는. 그러니까 이제 딱 그걸 노려가지고 이제 설명해주러 올라가면서 이제 그걸 접근하면 칼을 이제 뽑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건 역사적 사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황제가 이제 도망을 치면서 칼을 뽑으려고 하는데 칼이 안 뽑아지잖아요. 황제가? 예, 황제 진시황이. 그러니까 근데 신하들 우리 생각 같으면 올라가서 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역적죄가 되는 거예요. 황제 허락 없이 올라가면. 아, 황제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안 되죠. 거죠? 그래도 나중에 다 죽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그냥 그 영화에도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뭐 황제여 등을 쥐고 칼을 뽑으세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말만 하지 절대 올라갈 수 융통성이 없네 좀. 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또 법도.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때 공을 세운 사람이 황제 주치의가 약봉지를 던져가지고 이제 네. 자격의 어떤 이 얼굴을 맞춰가지고 자격의 시야를 가리고 그 틈에 이제 황제가 기둥을 재가지고 등을 짊어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이제 자격을 이제 적살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보듯이 이게 뭐 엄청나게 접근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접근하면 죽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이제 이 내시나 황관만 바로 옆에서 그렇죠. 야, 재밌네. 왜냐하면 의식주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내시나 황관들이 그리고 궁실 돌아가는 의식주라든지 궁궐의 모든 어떤 생활이라든지 풍속, 법도 이런 거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니까 황제가나 황후나 뭐 왕자나 이 사람들이 없으면 이 궁궐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영향도 많이 받고 좌지우지 많이 됐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외국에는 이런 황관이 없죠?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로마도 있었고 그리스도 있긴 있었는데 황관 같은 사람들. 예, 기독교가 이제 전 유럽을 이제 뭐 전파가 되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황관을 없앴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리스에서도 있었다. 네. 뭐 여러 그리스도 있었고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이게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지 도가 토씨인지 이게 뭐 조사인지 뭔지. 그리스에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참 발음이 그런 건가? 그리스도. 그 무슨 뜻이에요? 방금 하신 그리스에도. 그리스에도. at 그리스라 뜻인 거죠. 영어. at 그리스. 네, 알겠습니다. 인그리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더 맞는 거 아니에요? 인그리스가 맞죠. 맞네요. 에도의 느낌 가니까 죄송합니다. 네. 피디님 또 공격 1 들어왔는데 지금. 아니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유럽에 퍼지기 전까지는 있었답니다. 환관 같은 사람들이. 예, 근데 특히 비잔티움 제국 있잖아요. 그쪽에는 황관들이 왕과 신하를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문가일수록 자식을 한 명 고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황관을 만들어서 궁리에 보냈대요. 내 아들이지만 너는 왜냐면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태어난 게 그 집 아들로 태어난 게 무슨 죄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황관 제도가 대체로 다 나타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요. 이집트, 유럽, 로마,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인도, 중국, 한국 다 나타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왕권이 강화된 지역에서는 황관 제도가 발달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왕권이 이제 천황이라는 게 상징적인 존재니까 황관이 없거든요. 황관은 일단 다 남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황관은 남자죠. 황관은 남자죠. 황관 남자인 거죠. 남자죠. 환관할 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소위 말하는 환관의 느낌이 나는 그 기록이 처음 나타나는 게 통일신라 때부터 있었답니다. 통일신라. 그때는 환수라고 했대요. 환수. 그 전에는 그러면 왕 옆에 뭐 이렇게 시중 들던 사람은 그냥 뭐 궁녀 같은 이런 사람들만 주고. 궁녀도 있었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랬었겠죠. 그 전에는 그랬고. 그러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확실히 모르는데 통일신라 이제 흥덕왕 때 있었답니다. 흥덕왕 때 환수. 환수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첫 부인이 장화 부인인데 장화 신었나? 설마 했거든요, 이거 진짜. 막 조마조마했었어요. 에이, 설마 안 하시겠지. 그래서 이제 장화 부인이 죽었대요. 죽었는데 왕이 너무 이제 실망하고 이제 그 시리에 빠져가지고 궁녀를 포함한 어떤 사람과도 만나지 않았으며 왕 주위에는 다만 환수만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아내가 죽은 그 시리에 빠져서요? 네, 이 사람 딴 여자 만나면 될 거 가지고 왜 이랬지? 근데 이제 환수라는 의미가 로맨스다. 더벅머리에 미천한 벼슬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환수라는 뜻이요? 네, 환수. 더벅머리에 미천한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환관의 환이랑은 다른 의미인가요? 환관할 때 관은 벼슬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 환관도 우리나라 같으면 종 2품부터 종 4품까지 있었다거든요. 환관의 벼슬이? 네. 벼슬 준 거예요, 이렇게. 종이품이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높죠. 차관급인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는 그런 벼슬자리를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미천한 벼슬자리를 줘도 이제 주로 그 왕 침실 이거 관리하거나. 몸종 느낌? 네. 천민에 가까웠대요, 그때는.
그 환수라는 기록이 있었다. 그 환관의 환자는 무슨 환자지 이게? 그러게요. 집가자에 네. 신하 신자가 들어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궁중, 궁중에서 있는 신하들. 이렇게 뭐 하나를 그냥 궁금해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네. 야, 우리 정승규 그러니까 대단하시네. 궁궐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황관이 왕이 있는데 자기 이제 왕비도 있고 여자가 많잖아요. 근데 그냥 남자 군인들로 지키려면 이 남자 군인들하고 궁녀들하고 정을 통할 수도 있고. 그럼 자기가 나중에 이게 뭐 했는데 이게 자기 신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로 지킬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궁궐을 지키고 나름 피해 순수성을 보호하기 제일 좋은 존재가 그런 남자들을 뽑아가지고 지키게 하면. 네. 그래서 환관, 그러니까 이런 성불구자를 네. 부르는 용어가 몇 가지가 더 있잖아요. 왜? 뭐예요? 환수라는 아까 말했지만 네, 환수 있었고 어민이라고 있대요. 어민? 예. 그리고 어민. 화자. 화자. 불화자에 놈자자 쓰는 화자. 불화자. 그다음에 북고자 쓰는 고자. 우리가 고자라고 하는 거. 고자. 예. 많이 쓰잖아요. 고자의 고자가 무슨 고자예요? 북고자. 붓고? 북 두드리는 북. 아, 북고자. 그러니까 보니까 어민이란 말 자체가 그냥 성불구자래요.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화자는 불화자에 놈자자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화자 보면 사람 인변에 점이 2개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양쪽에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의 고안 2개가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느낌이고. 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화자라고 불렀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고안을 제거하고 나서 그 네. 상선한 자리를 불로 지졌대요. 아, 소독 같은 네, 거. 그래서 화자라는 얘기도 있다는 두 가지 설은 있습니다. 하나 더 말해드릴까요? 네. 예, 하나 더 말해드리면 본래 이제 중국에서 제일 화자가 환관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중국 그 광동성 지역 있죠. 남쪽 지금 홍콩 저쪽에 있죠. 환관이 많이 나오는 지역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환관을 배출하는 이제 왜요? 왜? 주요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중앙에 공급하는 거죠. 무슨 특산물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의식인 거죠. 그런데 그쪽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불에 그을린 것처럼 새까맣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그래 새까만 사람들이니까 불 걸려 새까맣다. 화자라고 불렀다. 네, 그렇게 불러. 그 고자는 왜 고자가 됐냐면 김PD님 삐졌어.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슬퍼하지 말아요. 우린 처음부터 이렇게 혼자였던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합니까 지금? 왜 치고 들어오노? 약간 이런. 서로 지식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네, 리듬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왜 북고자를 썼냐면 북이 속이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던 사람이라고 해서 고자라고 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혹시 뭐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우리? 아니 그거는 이건 맞는 예, 얘기인가요? 북이 진짜 또 다른 비어있으니까. 이설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아내가 비어 있어서. 네. 근데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 환관 그러니까 내시가 네. 주로 이제 가운데 중자 해가지고 중인이라고 많이 썼대요. 중사. 중사? 네. 사신할 때 사자인데. 네네네네. 가운데 중자를 쓴 거는 문관도 아니고 무관도 아닌 가운데 자리다 이래가지고 중사 이렇게. 애매하다. 그 내시랑 환관이랑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이제 내시가 있잖아요. 내시가 있고 그때도 또 환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랑 환관이 동일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모든 내시가 다 환관은 아니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내시는 그러니까 이제 고려시대 때는 왜 문벌 귀족의 힘이 굉장히 센 데잖아요. 호족. 그러니까 지방 호족의 세력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너무 약하니까 그 왕이 자기의 뜻을 펼칠 사람이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고려 광종 때 과거를 실시하잖아요. 과거 제도를 실시해가지고 거기에 뽑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뽑힌 사람들 중에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왕 주위에 이제 지근거리에서 이제 보좌를 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시라고 했대요. 그 사람들도 고자는 만들고? 아니, 그러니까 고자는 아니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내시와 환관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고려시대는. 내시는 그냥 가까이 두고 있는. 그러니까 심신이 모두 건강하고 고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들이. 그리고 임금의 총애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불렀으니까. 그래서 정치 초년병, 초년생.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고위관직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 약간 그 사람들이 내신 거예요. 옛날 그러니까 고려시대 중기까지는.
근데 내시 하면 지금은 완전 그 고자 느낌이 강한데. 그러다가 이제 왕 측근이 자기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네. 호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넣어달라. 내시에. 그래서 왕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걸 거절하다가 이제 너무 이렇게 형, 좀 넣어줘. 우리 애 불꽃행기. 형 말 잘 듣는다니까. 우리 지금 사람 많아 넘쳐 지금 티어 없어 지금. 한 명, 내 애만 넣어주면 되잖아. 그럼 다른 애들은 어떡하니? 걔네들 다 넣어달라고. 걔들은 내가 못하게 할게. 한 명만이 한 명만. 그러니까 딱 한 명만. 알았어, 한 명만 보내. 그래서 넣어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들이 들어가는 거 또 가만히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사람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집집마다 하나씩. 그래서 이제 그 과거 시험을 통해서 온 내시들이 있고. 네. 그 호족의 자제가 보낸 내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시험을 거쳐서 그 내시가 된 사람을 좌번 내시, 왼쪽 좌자서가 좌번 내시, 호족의 자제는 우번 내시. 좀 구분을 했구나. 네, 이렇게 내시가 두 개로 나눠졌는데 우번 내시가 더 힘이 셌대. 왜냐면 호족의 자제들이니까. 그러니까 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 기업에서도 보면 낙하산으로 내려온 애들이 힘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환관이죠. 이제 환관들 그러니까 아주 직책도 낮고 하는 일이 왜 주로 일상생활에서 이제 도우는 일들이잖아요. 뭐 이부자리 개고 뭐 이런 거. 지금은 내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고려시대 내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환관들 중에도 보면 똑똑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렇겠죠. 왕이 이제 계속 왕 주변에서 이제 이부자리도 개고 이러는데 보니까 똑똑해 보여. 네. 그 왕이 야, 니 내시 할래? 인생 역전해볼래? 약간 이런 건가? 야, 니 내시 해라. 야, 니 똑똑한 것 같은데? 진짜요? 해도 될까요? 그럼 내가 왕이잖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별거 없어. 저기, 좌번 내시하고 우번 내시들 있잖아. 네네. 걔들 말하는 건 네가 다 기억하고 있다 와서 나한테 말해주면 되잖아. 그렇게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시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약간 뿌락지 내시가 세 가지 종류가 생기는 거야. 왕이 직접 임명한 내시. 그러니까 과거 시험 좌번 내시. 호족 자제, 그다음에 성불구자. 그러니까 세 부류의 내시가 생기는 거죠. 그래도 이제 하는 일은 약간 셋이 조금 다르긴 달랐겠네, 그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호족 자제들 보고 야, 니 이거 저기 해봐. 그렇게는 못 할 거 아니야. 호족이 힘이 세니까. 그렇게 이제 내시가 크게 이제 세 부류 쭉 오다가 이제 원나라 간섭기가 시작되잖아요. 네. 원나라 간섭기가 시작되는데 그 충렬왕의 부인이 제국대장 공주라고 몽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몽골에다가 그 성불구자 몇 명을 보낸대요. 왜 보냈을까? 원나라는 그걸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대요. 불구자들을요? 명나라 때는 환관이 10만 명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중국에요? 10만 명을 더 어떻게 먹여 살리라고? 엄청나게 큰 거죠. 뭐 어딘가 넣어줬겠죠. 뭐. 그러니까 명나라는 진짜 황간 정권의 시대였죠. 그렇게 10만 명이나. 그 정도로 해가지고 원나라가 필요하니까 몇 명을 보냈는데 걔들이 이제 황제 환심을 사가지고 굉장히 고위직으로 올라간 거예요. 높은 자리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고려로 와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니까 일반인들의 인식이 바뀐 거예요, 이제. 황간에 대해서. 황간이 되면 떵떵거리면 돈도 많고 벼슬도 할 수 있겠구나. 그거 없는 거는 그냥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뭐 그게 또. 그래서 공민왕 때 아예 이제 내시부를 다 모두 성불구자로 만들어버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정상적인 있는 그러니까 분들이 많았는데 보통인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이제 없는 분으로 공민왕 때부터 완전히 이제 바뀐 거군요.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없어지면 이게 건강상엔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있겠죠, 그죠? 네, 예를 들면 뭐 호르몬 변화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고환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고환의 기능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능이 두 가지군요. 두 가지죠. 네. 정자를 생산하는데 정자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가 이제 호르몬 있지 않습니까?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을 생산하는데 대물이 만드는 거거든요. 안드로겐이 많이 분비되면 대물이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제가 대머리로 보이세요?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로겐이 가분비 되면 가는 길을 그 끄트머리를 붙잡고 지금 안 가려고 이 밤의 끝을 잡고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그 환광경우는 안드로겐이 이제 생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머리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안드로겐 생산 안 되니까 대머리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사진에 그 환관은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되게 나이가 들어서도 약간 여성스러운 얼굴이 있는 게 호르몬 영향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니까 보통 어릴 때 이제 거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체질 자체가 아예 그게 맞춰져 가지고 완전 여성화 돼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사기를 썼던 사마천도 이제 궁형을 받아가지고 40대 후반에 이제 궁형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달라져요. 목소리가 여성화 돼버리고 걸음걸이 달라져요. 뒤뚱뒤뚱하게 걸으시고. 전형적으로 우리 PD님인데 지금? 뭐야. 아니 걸음걸이도 그렇고 목소리. 갑자기 머리 나시는 게 이상해. 혹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걸음걸이가 제가 뒤뚱뒤뚱 거려요? 약간 좀 저 아까 걸음걸이 보고 PD님인 거 알아차렸다고 했잖아요. 네. 뒤뚱뒤뚱 걷는다는 건 처음 듣는데. 혹시 그 감정도 아주 여성화돼가고 순간적으로 화를 잘 내고 감정되고 삐지고 이런다는. 지금도 삐졌는데요 보니까. 얼굴이 중간중간에 갑자기 훅 붉어지고 그래요. 폐경기 여성들처럼 톤이 높아지고 톤이 높아지고 눈물이 많아지고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손에 땀도 나지고. 제가 PD님 이렇게 공격한다고 어떤 분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버지뻘 되는 분한테. 아버지뻘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니 조카뻘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것도 변화가 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특히 외형적 특징이 결국 이제 우리가 보통 초고도 비만 경우에 이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초고도 비만 경우에 이제 성기 발달이 조금 지연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양분이 그건 맞습니다. 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성기 쪽으로 이제 왜소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욕탕에 가면 뚱뚱한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정상적으로 이게 일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게 걱정이 드는 분이 계시는 거군요. 정말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작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작은 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가 돼야 이게 도달이 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양가의 대부분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다른 살로 가버리면 거기로 가야 될 게 살로 가버리면 또 나오네. 그러니까 살인지 쌀인지를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그죠? 그렇죠. 살로 가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에 가야 될 게 이제 다 살로 가게 되니까. 그렇죠. 뚱뚱해지는 비만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럼 내시들은 비만들이 많습니까? 예, 외형적으로 좀 비만한 경우가 많다고. 신기하네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드라마에서 약간 내시들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 내시들 중에 마른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하네. 근데 이제 어린 시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어린 시절에 이제 거세를 한 사람들은 오히려 마르고. 오히려? 왜냐면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여성화 돼버려가지고. 그럼 감수성에 나왔던 그 내시는. 감수성? 개콘의 그 감수성이라고 있는데. 어릴 때 거세가를 당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이미 이제 14세 우리 제2차 성징할 때 그때 나올 때 이제 이후로 거세를 하면 이제 좀 뚱뚱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이전에 남성 호르몬이 제2차 성징 이전에 우리가 거세를 한 사람들은 좀 마르고 여자처럼 변성기도 안 올 가능성도 있겠네. 목소리 자체가 뭐 어린 시절에 뭐 나이 들은 이후라도 하면 목소리 자체가 톤이 변한답니다. 여성화다. 황상민 교수님이 약간 목소리 톤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약간 그래도 좀 퉁퉁한 편이잖아요. 그분은 그리고 자기는 변성기가 안 왔대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자식이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거는 그때 안 여쭤봤는데. 여튼 뭐 목소리가 변성이 안 오셨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성적이라 해서 이게 뭐 유약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사실 명나라 때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발견보다 더 빨리 이제 인도양을 탐험했던 사람이 정화라는 해군 장군이 있었거든요. 정화. 정화. 그 사람이 내시 환관이에요. 환관인데 장군인데 대장군. 그래서 배를 거느리고 저 중국, 아프리카, 뭐 동부 해안까지 다 진출했죠. 아니 그
내시들도 장군 시켜줍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용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시가 다 유약하고 여성적이다라는 거는 또 편견이다. 오히려 판단력 같은 건 더 뛰어날 수도 있죠. 왜요? 아니 차분하니까 아무래도. 그 민계 유혹도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 굉장히 이성적일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굉장히 차분하고 그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다각도로 좀 바라보긴 그렇잖아요. 하죠. 분석을 잘하고 민감하게 이렇게 세심하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내시를 준비한 이 친구들은 마르고 좀 왜소한 가능성이 좀 높고 좀 커서 이제 거세된 분들은 조금 뚱뚱할 가능성이 높다. 네. 건강상의 그런 영향도. 그 실제 이제 왜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에 보면 이제 직업적으로 거세를 해주는 그 장소가 있었대요. 거세 전문. 네, 거세 시술소가 있는데 거기 이제 궁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그렇죠. 예. 자발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물어본대요. 진짜 후회하지 않겠냐. 이거 후회하지 않겠냐 물어봤는데 약간이라도 주저하는 느낌이 있으면 안 했대요. 나가라고 했대요. 그러겠다. 그런 주저없이 진짜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 알았다고 하고 이제 하는데 분명히 잡는데요. 어머 아프겠다 근데 진짜. 에휴. 그리고 한 명이 위에서 이렇게 덮고 누르고 있고.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엄청나게 아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래 훅 잘라내는데 거의 중국은 왜 아예 그것도 다 잘라내잖아요 성기를. 그러니까 두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안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긴 부분도 있는데 그 도구를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날카로워 보이던데. 어떻게 낫같이 생겼습니까? 아니 가위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아닌가? 월도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단월같이 그러니까 초승달 모양이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낫에 좀 가깝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아이들을 움켜쥐고 아이들을? 그러니까 걔네들을 움켜쥐고 그리고 싹둑했겠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없는데. 근데 그걸 싹둑하면 어떻게 뭐 봉합 같은 걸 안 해주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로 찢었다는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자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참 맞다. 그래서 그 효자동 있죠. 효자동. 원래 화자동이었대요. 진짜요? 그 환관들이 많이 모여 살아가지고. 효자동 이발소 이거 효자동이. 효자가 많아서 효자동. 아니래요. 그러니까 한자는 그러니까 효심할 때 그 효자를 쓰는데 원래는 화자동이 효자동으로 바뀐 거래요. 궁 옆에. 그래서 너무 화자동 하니까 좀 사람 쪽팔리고 막 이렇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원성을 많이 사가지고 효자동으로 바뀌었대요. 그런. 가리봉동도 지금 바뀌었잖아요. 가리봉동은 뭔데요? 응? 가리봉동이 무슨 의미인데 바뀌었어요? 무슨 의미라기보다도 그 어감이 좀 싸 보인다고 그래서. 가리봉동? 가리봉동, 봉천동 이런 데가 지금 삼성동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신사동, 삼성동. 신림동은 대학동으로도 바뀌었어요. 아니 가리봉동이 지금 뭐라고요? 가리봉동은 아마 가산동인가? 가산 디지털 단지 하잖아요. 가산동. 가산동. 신사동, 삼성동 뭐였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 신림동에 신림동이 신림 1동부터 10몇 동까지 있잖아요. 너무 많았죠. 그래서 그 동을 이름을 바꾸는데 다 삼성동 또 대학동. 대학동도 있고 신림동도 그러니까 신사동도 있고 진짜. 그러니까 다 강남 쪽에 있는 동 이름으로 그래서 바꿨어. 그래서 어떤 내 아는 사람은 신사동 사는데 신사동 가주세요 이랬더니 신림동 데려간 거야. 택시 기사분이요? 술 먹고 이제 신사동요 이렇게 하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그 신사동이 아니고 신림동으로 온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신사동 하면은 일단 강남 신사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런 기사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또 대충 보면. 기사님이 또 신사동에 사시면 관악구 신사동에 사시면 그러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자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거세를 해줬다고 이러더라고요. 내자원. 또 있군요. 내자원. 내자원. 느낌이 오네. 왜요? 어떤 의미? 뭐 내시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렇죠. 그 한강변 근처에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잘라서 한강으로 던진 거예요? 아니요. 그런진 않고. 그 뒤 처리를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뒤처리를 한 약물 고승이라고 했대요. 고승? 그냥 높을 곳에 대승자 쓰던데. 그 무슨 뜻이요? 그러니까 주인인 내시보다 높다는 뜻이래요. 그 고승이. 고승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높이 올려놨다 이 말이죠. 대들보 위에 걸쳐놓거든요. 자기 이제 잘려진 그거를 담아가지고 대들보 위에 올려놓으니까 고승이다 이거죠. 그래 보면
왜 대들보 위에 올려놓지? 그만큼 이제 우리가 왜 집에도 예전에 이제 농사 짓고 이럴 때 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아가지고. 살? 습기. 여기서 쌀이에요. 쌀. 예, 문맥상 쌀이에요. 습기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뭐가요? 그러니까 고황 같은 게 습기를 많이 먹으면 썩을 거 아니에요. 안 썩히면 뭐 할 건데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저 들어보세요. 아, 네네. 예, 들어볼게요. 이 부분을 썩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네. 일단 피와 수분을 제거한대요. 그걸 하려고 횟가루에 담가둔답니다.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깨끗이 닦는데요. 그걸요? 네, 네. 그리고 다시 참기름 속에 넣어둔대요. 참기름. 네. 그리고 이 참기름이 다 스며들고 나면 네. 그걸 작은 헝겊 주머니 속에 있는 목갑 속에 넣고 이제 밀봉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길이를 택해서 대들보 위에 올린대요. 그래서 아니 의식을 치르네요.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이래서 그 내시가 죽잖아요. 네. 그럼 그걸 내려가지고 죽은 황간 육신에다 다시 붙인대요. 바늘로. 아 진짜요? 네. 근데 뭔가 왜 슬프다. 그러냐면 슬프죠, 진짜. 네, 진짜 슬퍼요. 왜 그러냐면 온전한 남자가 되어서 저성에 가서도 이제 떳떳한 신분으로 조상님을 만나 뵈라고. 웬일이야. 소름 돋았어. 애잔하다. 진짜 슬프다, 그러면 되게. 그러니까 예전에 결국 그 집이 가난하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결국 이제 대부분 이제 환관이 되는데 그리고 사실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짐승도 번식을 하는 게 생명체 그 의무고 권리인데 이게 자발적이든 어떻든 부모의 의사든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결국 우리가 예전 유교에서도 가르침이 있잖아요. 네.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 불가매상이 효지시하라. 나도 알았는데. 저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좀 웃을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거 좀. 하긴 그러네요. 예. 죄송합니다. 애잔한 그러니까 타이밍입니다. 죽은 뒤에 저승에서 부모를 만날 때도 내가 이제 온전한 몸으로 만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걸 되게 중요시하게. 죽을 때 꿰매주는 거죠. 여기서 한번 곡소리 한번 내고 가야 되나? 그건 아니고 이제 저승 저 상황 한번 가죠. 어머님, 제 왔습니다. 밑에 보자. 밑에 이렇게 떳떳하게 달고 왔습니다. 어머님. 그러네. 고생 많이 했다니 진짜. 네, 어머님. 저 이제 저승에서라도 여자 한번 만나고 싶어요. 없다. 끝. 하여튼 좀 슬프네요, 진짜. 그러게요. 그렇죠. 야,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보관을 했다가 그 죽을 때까지 보관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은 이게 이제 이름을 다 써놓긴 해놓겠죠, 그죠? 이거 누구 거다 누구 거다 그렇겠죠, 최소한. 이게 바뀌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었어. 근데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잘못하면. 이게 몇십 년, 이게 뭐 1, 2년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또 이제 뭐 돈을 받고 자기 그거 하면 다른 약물을 그냥 주기도 하고 뭐 그걸 가지고 사기를 또 쳤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니,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하긴 개걸 주도 될. 에이, 그걸 줍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진짜 돈 벌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내 생각엔 또 잃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진짜. 그렇죠.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럴 때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중국에서는 이제 승진할 때마다 황간도 이걸 보여줘야 된대, 자기 자른 거를. 아, 진짜요? 예, 험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그 세고 나서 그걸 못 챙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공장 가가지고 뭐 하나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옛날 거. 그러면 자기 거 달라고 하지만 그때 이름 붙여놓고 다른 사람 거 해가 비싸게 팔아먹어도 되고 그럼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DNA 검사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늘 숫자는 조금 비겠다, 그죠? 조금 그럴 것 같죠? 그죠? 네, 왜냐면, 어쨌든 잃어버리거나 뭐 중간에 어떻게든 팔리는 게 숫자가 좀 있겠지 뭐, 남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긴, 사실은 뭐 옛날에는 목조 건물이 많으니까 불타서 또 다 탈 수도 있고. 그렇죠. 되게, 오늘 내용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재밌다기보다 하여튼 뭐 좀. 약물의 수요가 많았겠는데요. 야, 우리나라에도 그런, 내시 전문 시술소가 있었다. 그런 의미 좀 쉴까요? 시간 또 됐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애잔한 감정 그대로 좀 묻은 상태에서 3교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너무 재밌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3교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